뭐가 미끈미끈하고 끈적끈적하게 발바닥에 적적 달라붙는 거야.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핏자국이 잔뜩 있는 거예요. 안방 그 문지방 옆에 네. 피 묻은 식도가 탁 놓여 있어요. 아내 이 씨가 완전히 피투성이 상태에서 쓰러져 있어요. 사망한 상태예요. 다급하게 딸 방으로 먼저 갔어요. 아주 비참하게 칼에 찔려서 사망한 딸을 발견합니다. 아들 9살 그 방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역시 처참하게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부검을 한 결과 타인이 공격한 흔적이 없다. 아내가 자기 자살했다는 얘기야, 자기 스스로. 대한민국 살인사건 네. 293회입니다. 1990년 6월 2일입니다. 토요일 날이에요. 아침 6시경. 네.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에 있는 네. 성운 아파트가 있었어요. 12층에서 거주하는 네. 40대 된 남성 김 씨. 네. 이 사람이 전날 술을 너무 떡육돼가지고 새벽에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새벽 6시경이 되니까 잠에서 깨가지고 자기 이제 아내를 부르는 거죠. 여보, 나 물 좀 줘. 그럼 평상시 같으면 너다 주는데 대답이 없어. 할 수 없이 이제 죽겠으니까 침대에서 내려와서 불과 몇 발자국 못 갔을 때예요. 뭐가 미끈미끈하고 끈적끈적하게 발바닥에 적적 달라붙는 거야.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핏자국이 잔뜩 있는 거예요. 아, 피어. 안방 그 문지방 옆에 네. 피 묻은 식도가 탁 놓여 있어요. 거실에도 핏자국과 피 묻은 족적으로 네. 뒤범벅 온통 엉망진창이에요. 아내 이 씨. 그 당시에 37살이에요. 네. 아내 이 씨가 완전히 피투성이 상태에서 쓰러져 있어요. 사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애들 방으로 갑니다. 네. 먼저 초등학교 5학년 12살 딸 방으로 먼저 갔어요. 네. 달려갔어요. 네. 거기서 김 씨는 아주 비참하게 칼에 찔려서 사망한 딸을 발견합니다. 3학년 아들 9살 그 방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역시 9살짜리 아들이 칼에 찔려갖고 아주 처참하게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 들어왔지? 02시경에 비틀비틀하면서 자기가 귀가를 했답니다. 자기 기억이 난대요. 네네. 그때 아내가 부축을 하면서 자기를 안방에다 눕혔대요. 침대에.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애들 자요. 조용히 주무세요. 네. 라는 말을 남기고 아내가 방을 나간 것까지 기억이 나. 아, 예. 그리고 눈 떠보니까 이런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김 씨는 순간적으로 이건 강도가 들은 거다 생각을 하고 네. 먼저 서울 중구 신당동 쪽에 매형이 산대요. 매형이. 네. 매형한테 전화를 걸어요. 예. 그리고는 나가가지고 그 같은 아파트 201호에 사는 예. 지인을 찾아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요. 예. 그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어요? 이게 경찰 그렇죠.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경찰한테 의심을 사게 되는 네. 결과가 됩니다. 경찰도 이건 전형적인 강도 살인으로 본 거예요. 왜 그렇게 봤냐면 전부 잠옷을 입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자, 근데 문제는 이 아내하고 아이들까지 잔혹하게 이 살해한 범인이 혼자서 안방에 자고 있는 김 씨를 공격하지 않았다? 강도 살인이라고 하려면 물세컨이 나와야 돼요. 일단 그게 제일 우선이죠. 그렇죠? 예. 근데 물세컨이 없어요. 폐물이나 귀중품은 그대로 다 있어요. 아, 그러면 없어진 것도 이건 없어서. 강도가 아닌 거 이거. 예.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난감한 거예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습니다. 사망 시간을 경찰이 추정을 해보니까 02시에서 06시 사이예요. 그렇잖아. 남편이 남편이 들어온 게 들어올 2시. 때. 남편이 깨어난 게 물 주워하고 깨어난 게 6시. 그 4시간 어간에서 어간이라요. 예. 이 짧은 시간에 3명을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게 막 그 난리가 났을 텐데 안방에서 자고 있던 김 씨가 아무런 소리를 못 들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전화 안 하고 이상하게 막 이상하게 매형한테 신고를 하고. 했고 예,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범행에 사용한 식도가 있잖아요. 아까 칼 뭐 예. 있던 거. 그게 자기 집에 있던 거예요. 아, 원래 그 집에서 쓰던 칼이요? 그 집 식도예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강도가 누가 그 칼도 안 들고 강도라겠어요? 외부에서 침입했다면 예. 범행 도구로 수습 안 하고 문지방에 내팽개치고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부인 소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 집중 조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전히 김 씨 진술 또 들어봐요. 2시에 귀가해서 당연히 아내가 벨 누르니까 아내가 문 열어줬죠. 내가 양복을 벗으니까 내 양복을 벗어가지고 옷걸이에다 걸고 내 양말까지 벗겨준 후에 나갔다. 그리고 또
새벽에 6시에 목이 말라서 깨보니까 방에 나밖에 없었고 거실로 나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다 집중조사를. 진짜 남편에 대해서 거의 털다시피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수상한 기미가 발견이 안 돼요. 진술의 일관성이 그냥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었냐면 네. 이 남편이 묘하게도 흰 와이셔츠에 네. 흰 바지, 흰 양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면 피 한 방울에 튀어야 돼요. 옷에. 그렇죠. 흰 거니까. 예. 깨끗해요. 아예 그러니까 피가 튀는 장소에는 없었다. 남편은 안 간 거예요.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가고 네. 돌아버리는 거예요. 6월 2일 날 네. 사건이 났는데 네. 요즘엔 부검 결과 금방 나오거든요. 6월 20일 날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한 18일이 흐른 거죠. 서울대 법의학팀의 이정빈 교수님. 이정빈 교수님. 네. 이정빈 교수님이 했는데 이정빈 교수님의 부검 결과서가 이게 진짜 머리 때리는 멍 때리는 그 결과가 나와요. 그래요? 뭘까? 그 아내 이 씨의 부검을 한 결과 네. 타인이 공격한 흔적이 없다. 아내가 자기 자살했다는 얘기에 자기 스스로. 이정빈 박사님에게는 이거는 강도가 들어와서 찔러 죽인 게 아니야 이 소리예요. 혈흔 족적. 네네네. 피 묻은 피 묻은 발자국. 또 자녀들 방에도 족적이 잔뜩 있었어요. 피 묻은 네. 족적이. 그거를 전부 다 분석을 했어요. 예. 분석을 한 결과 전부 다 아내 이 씨의 거야. 거기에다가 사망한 자녀들을 부검했더니 네. 그 결과 예. 자녀들한테는 또 반항은이 나와. 아들의 손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2개가 있었어요. 네. 두 가닥이. 그것도 아내 이 씨야. 지금 이 부검 결과로 본다면 예. 아내 이 씨가 애들 둘 죽이고 자기 자살한 거야. 자살하기 직전에 그러면 그 피 칼을 묻은 칼을 남편 침대 거기에다가. 옆에 갖다 놓고 왔다는 얘기잖아. 예. 그리고 다시 나가서 거실에 쓰러 죽었으니까 예.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특별한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내를 조사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네. 주변에 따르면 아주 성실한 주부예요. 애들 교육에도 관심이 엄청 많대요. 전형적인 형모양처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거기다가 고학력자입니다. 직업이 약사예요. 경제적인 문제 전혀 없습니다. 두 사람 다. 고학력자고 잘 살아요. 예. 부부 사이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경찰이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해답은 남편에게밖에 없다고 판단했어요. 남편하고 둘이 단독으로 잡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 남편 김 씨가 예. 처음에 가정에 문제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나 가정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없었다는 어감 자체가 뭐죠? 없었다? 과거요? 과거형이잖아. 없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형사는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 전에 없었는데 최근에 있었다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너 과거에 없었다고? 그러면 예. 지금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형사가 감지한 거예요. 예, 예. 이 짬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깊이 물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있으시다는 얘기네. 협조 안 하시면 선생님 이거 해결 못 해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결국 나온 얘기가 예. 맞아요.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 극심한 불화가 있었어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남편이 이랬어요. 그게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아들 혈액형이 나왔거든요. 저도 O형이고요. 예. 집사람도 O형이거든요. 네. 근데요. 그러면 애들도 당연히 O형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O형이에요. 예. 그런데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혈액형이 딱 검사가 나왔는데 A형이 나왔습니다. 아, 예. 형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 그거 소식을 듣고요. 저 엄청나게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아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아내가 바람 피웠다는 얘기잖아.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내는 죽어도 아니라고 버티고요. 이건데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아니라고 버티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배신을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미가 그리고 또 애들한테 애들까지 헌신적이었다네요. 살해하면서 이렇게 범행을 할 수가 있을까? 매일같이 자신을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던 중에 순간적인 오판으로 자살을 선택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남편의 태도, 네. 치욕적이고 억울한 감정을 느낀데도 애들까지 죽이는 거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 엄마라는 사람 죽었어도 동정 10원어치도 못 받아요. 잘못된 거죠. 살인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식을 2명이나 두 죽인 명이나. 살인자.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네. 반전이 있습니다. 사건 직후에 경찰이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네. 자 방바닥에 쭉 혈흔 족적이 늘어져 있잖아. 그거 다 샘플링이에요. 다
다른 사람의 혈흔이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울의대하고 국가수에서 두 군데서 맡아서 했어요. 그 이제 네. 그 감정 의뢰를.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씨하고 아내 이 씨하고 딸은 O형이라고 O형. 그랬잖아요. 네. 아들은 A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둘 다 남편도 O형이라면서요. 그 아내 이 씨하고 딸 O형 맞고 네. 아들은 아들 A형이 A형. 나와야지 맞죠? 네. 그런데 김 씨 남편 있잖아요. 네. 이 김 씨가 자기 혈액형을 O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요 사람은 국민학교 입학할 때, 예. 그다음에 군대 입대할 때 2번 검진해서 모두 O형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철석하게 O형인 본인이 거예요? O형입니다. 예. O형이 맞다면 아들은 A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한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흔 족적을 이제 거기 하면서. 보내준 피들을 전부 샘플링 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네. 왜요? 이 김 씨 남편의 혈액형이 A형입니다. 지가 A형이에요. 군대 입대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이게 옛날 시절이어가지고. 옛날 시절에 애매할 예. 때 이렇게 이게 O형이 돼버린 건데 실제로 저 서울의대하고 국가수에서 이 남편 혈액형을 재검진해봤더니 A형입니다. A형이에요. 그럼 A형이면 아들이 A형 나오는 거지. 맞잖아요. 그럼 안 일어나도 될 비극이.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혈액형 오판 결과가 네. 그 오판 결과가 비참한 살인을 부른 꼴이 된 겁니다. 아우, 이거 어떡하나. 남편한테 나중에 전달했어요. 1988년입니다. 이 김 씨가 아들의 학생 건강 기록부를 통해서 네. 그 이제 보다가 아들 혈액형이 A라고 딱 써 있는 걸 본 거야. 예. 그래서 꼭지 확 도는 거야. 예. 뭐야 얘가 어떻게 A형이 나올 수가 있어? 우리 애들이 딸도 O형인데 예. 자기도 O형이니까. 네. 그래서 아내 이제 외도를 1988년부터 이제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제 싸우면서 이혼은 못하고 네. 나름대로 이제 고학력적으로 배운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네. 섣불리 이혼하는 것도 불편하고 하고 이혼은 못하고 매일 술을 마셨어요 이 사람이. 술 마시고 와서 아내하고 어떤 상황이 연출됐을지가 보여요. 네. 술을 별로 안 먹던 사람이. 네. 그렇다면 그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자기를 맞이해주는 아내한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좋지는 미루어 않겠죠.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게 많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내가 도저히. 그날도 예. 진짜 치욕스러운 무슨 말을 들어가갖고 쌓였던 뭐가 그 트리거가 돼서 폭발한 거로 보여요. 애가 A형이 나오니까 요 또 바람 피우는 게 아닌가 해갖고 이제 현장 잡겠다고 의처증이 발현돼서 네네. 아마 아내가 운영하는 약국 근처에서 감시를 좀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야 나 가서 혈액 검사하자. 해보자. 해보자. 다시 해보자. 네. 아내가 했는데도 끝까지 나는 정확하니까 너희들이나 다시 해라. 이러면서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서를 왜 안 남겼을까? 그래서 이거는 순간적인 행동, 순간적인 범행이 아니었을까? 남편한테 고통 주고 아프게 하려고 한 그 어린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는 그 여자는 이제 10번, 1000번 안 돼요. 저승 가서도 반성하고 네. 살아야 돼요. 어쨌든 결과가 다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새끼가 죽고 내 마누라가 바람피지 않은 결백한 내 마누라가 그렇죠.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야 나쁜 원흉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의문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녀들 살해 방법이요. 너무 잔혹한 거예요. 수면제미 없고 그런 식으로 자녀들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네. 거의가. 그런데 이 씨 같은 경우는 9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4번 칼로 찔렀고요. 칼로 9번은 젓가락으로 찔렀어요. 11살 딸 같은 경우는 가슴을 통과해서 등까지 관통한 자창이 있어요. 참. 그리고 좌우 손에 방언이 있는 겁니다. 엄마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예.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잔인한 공격이에요. 또 애매한 거. 네. 그토록 미웠으면 왜 남편은 공격 안 했을까? 제일 미운 사람일 텐데. 자녀 둘을 먼저 살해한 이후에 거실로 나와갖고 자신의 가슴을 무차별 찔렀어요. 25개 자창이 있어요. 네네. 방언 포함해서 25개 막 찔른 거예요. 와. 그러면 그 25개 중에서 7개는 흉벽을 관통했습니다. 한 개는 그래서 심장, 또 한 개는 오른쪽 폐, 예. 나머지 5개는 간에 손상까지 줬다고. 7개가 치명상이에요. 일단 출혈이 엄청났어요. 예,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예.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예. 남편이 자는 그 옆에다가 식칼, 피 묻은 칼을 놔두고 다시 거실 나와서 거기 쓰러져 사망했거든. 왜 죽을 힘을 다해서 이런 상황을 연출했을까? 제 사견인데 네. 남편을 살려둔 거, 어떤 면은 살려준 거 아니에요. 살면서 평생 고통받으라는 저주라고 봅니다. 고통스러워요. 참하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남겨놓고 너 때문이야. 너무
혈액형 오판이 이렇게까지 비극으로 야. 이어진다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해요. 교수님. 맞습니다. 이게 너무 잔인하게 비참하게 간 아이들이 불쌍하고요. 아이들이 문제냐고요. 그 여자는 뭐 범행을 용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293회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혈액형 오판 살인 사건 이렇게 정해놓고 부제는 동기불명 살인 사건입니다. 그렇네요. 좀 슬픈 사건이었어요. 이 정도에서 맞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